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식물 번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물꽂이, 다른 말로는 물삽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식물 키우는 재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주 쉽고도 기특한 방법이랍니다. 물론 물꽂이만 얘기하면 섭섭하죠. 물꽂이로 뿌리 내린 아이들을 튼튼하게 흙으로 옮겨 심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식물 부자의 꿈을 향해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물꽂이가 정확히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식물의 줄기나 잎을 잘라서 물에 꽂아두면 거기서 뿌리가 스멀스멀 나오는 마법과 같은 방법이에요. 흙에 직접 심는 꺾꽂이랑 원리는 똑같지만 흙 대신 물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듯 식물이 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신비로운 순간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식물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아주 보람 있는 작업이죠. 어때요? 벌써부터 신기하고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물꽂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뿌리 내림 관찰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꽂아두면 뿌리가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새하얗고 가느다란 뿌리가 처음 돋아날 때의 그 감동이란,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주거든요.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습도 관리가 흙 삽목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는 거예요. 흙 삽목은 흙 마르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하고, 또 너무 과습하면 뿌리가 썩을까봐 노심초사해야 하는데, 물꽂이는 그냥 물만 갈아주면 되니 식물 초보자분들에게도 딱이겠죠? 흙을 다루는 번거로움도 없으니 실내에서도 깔끔하게 시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랍니다. 게다가 흙 삽목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물꽂이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의 식물은 언제든 물꽂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기를 잘 맞춰주면 성공률을 확 높일 수 있어요. 마치 씨앗을 심을 때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물꽂이에도 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최적의 시기가 있답니다. 겨울철에는 식물들의 생육이 좀 더디니까 물꽂이를 한다면 최소 20도 이상의 따뜻한 수온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 혹은 따뜻한 곳에 두어 물의 온도를 확보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나오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아열대 기후가 고향인 식물 친구들은 6월부터 8월이 물꽂이하기 좋은 시기고요. 우리나라처럼 온대 기후가 고향인 식물들은 5월에서 6월 혹은 9월이 가장 적합하답니다. 이때는 기온과 습도가 식물 성장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물꽂이 성공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만약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라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도전해보세요. 이때가 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거든요. 흔히 식물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불리는 봄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만큼 물꽂이에도 아주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꽂이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단계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식물 번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도구 소독은 필수 중에 필수. 식물도 상처 나면 감염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바르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지를 자를 가위나 칼은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거나 불에 달궈서 완전히 소독해주세요. 뜨거운 불에 잠깐 달궈 소독한 후 식혀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깨끗한 도구는 식물에게 불필요한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건강한 뿌리 내림을 위한 성공적인 물꽂이의 첫걸음이랍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애써 자른 삽수가 썩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둘째, 가지 자르기입니다. 삽목할 줄기를 깨끗하게 소독된 도구로 잘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팁 하나, 가지를 45도 비스듬하게 잘라주면 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효율이 높아지고 뿌리가 더 잘 내립니다. 마치 빨대를 비스듬히 잘라야 물을 더 잘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부분 잎은 물에 잠기면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보통 잎은 2장에서 4장 정도 남기는 게 적당하고 삽수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로 5에서 7마디로 들어가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너무 길거나 짧으면 물꽂이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오래되고 목질화된 가지보다는 새로 난 튼튼하고
아직 부드러운 새 가지가 성공률이 더 높으니 삽수를 고를 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건강하고 생기 있는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물의 꽂기입니다. 자른 가지를 준비된 물병에 꽂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뿌리는 어둠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의 뿌리는 본래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보다는 불투명한 병이나 갈색, 검은색 같은 어두운 색병을 사용하거나 투명한 병이라면 호일 같은 걸로 감싸줘서 뿌리 부분이 어둡게 유지되도록 해주면 발근이 훨씬 더 촉진된답니다. 이건 진짜 찐 노하우예요. 뿌리가 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더뎌질 수 있으니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병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삽수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관리입니다.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깨끗한 새 물로 갈아주는 게 기본인데 이때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날려보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식물에게는 염소 성분이 좋지 않거든요. 만약 물을 자주 갈아주기 어렵거나 좀 더 확실하게 세균 번식을 막고 싶다면 과산화수소를 활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를 물 1리터당 10ml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서 물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물 갈아주는 주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어 편리하죠.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으니까요. 물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물을 갈아주는 것이 식물의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물들이 물꽂이에 잘 될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버드나무, 로즈마리, 꽃기린, 개운죽, 행우묵, 아이비, 트리안,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룸, 싱고니움,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장미여부, 화해당, 수양벚꽃, 수양매화 등이 있어요. 이 식물들은 식물계의 효자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물꽂이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특히 스킨답서스나 아이비 같은 덩굴성 식물들은 마디에서 뿌리가 쉽게 돋아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호야도 정말 물꽂이가 잘 되는 효자 식물이랍니다. 이 친구들은 뿌리가 아주 잘 내려서 식물 키우는 재미를 톡톡히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 외에도 로즈마리, 민트 등 다양한 허브류나 필로덴드론 종류도 물꽂이에 잘 된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 목록에 있는 식물들로 시작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식물이 물꽂이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모든 사람이 특정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식물도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미나 동백처럼 뿌리 내리는데 좀 더 압력이 필요한 식물들은 물꽂이보다는 흙 삽목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가 물속에서 형성되는데 필요한 특정한 환경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죠.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과습에 약해서 물꽂이 성공률이 낮은 편인데 산세베리아는 예외적으로 물꽂이가 잘 되니 참고하세요. 다육식물은 특유의 두꺼운 잎의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물꽂이 시 오히려 과습으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물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게 참 재밌죠? 그래서 어떤 식물은 물꽂이가 잘 되고 어떤 식물은 흙 삽목이 더 효과적인지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물꽂이로 튼튼하게 뿌리 내린 아기 식물들을 흙으로 옮겨 심을 시간입니다. 물꽂이로 뿌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략 2에서 3cm 이상 길게 자랐다면 이제 진짜 독립을 시켜줄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일찍 옮겨 심으면 연약한 뿌리가 흙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늦게 옮겨 심으면 물 뿌리가 흙 뿌리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흙으로 옮겨 심을 때는 물 빠짐이 정말 중요해요. 뿌리가 과습으로 썩지 않도록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배양토에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20에서 30% 정도 섞어주면 배수가 훨씬 좋아진답니다. 마사토는 굵은 모래 같은 역할을 해서 흙 사이사이로 물과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줘요. 특히 진흙 성분이 많은 흙은 물 빠짐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마사토를 사용할 때는 흙에 섞기 전에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나 해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화분에 흙을 채우고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구멍 크기는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꽂이로 뿌리 내린 식물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아주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물에 있을 때 형성된 뿌리는 흙뿌리보다 훨씬 연약하거든요.
그 다음 흙으로 뿌리를 살포시 잘 덮어주고 흙을 가볍게 눌러 식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듬뿍 주면 끝! 옮겨 심은 직후에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는 것이 좋으며 흙 속의 공극을 채워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흙으로 옮겨 심은 후에는 가느다란 물 뿌리가 튼실하고 긴 흙 뿌리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바로 흙에 정착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옮겨 심은 직후에는 약 1-2주간 방근을 해서 적응 기간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직사광선을 바로 쬐면 연약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몸살을 앓을 수 있거든요.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투명한 비닐봉투로 화분을 덮어주어 미니 온실 효과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통풍도 중요하니 하루에 몇 번씩 비닐을 잠시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이 시기가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때이니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식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꽂이든 흙산목이든 식물의 번식은 자연의 신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예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식물도 생명이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멋진 식물 생활을 위한 다른 팁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식물 키우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초록빛 성공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